매번 제가 아무래도 건강 관련된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세계 경제도 그렇고 거시 경제도 그렇고 이제 팀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지혜롭게 생활해 나가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책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의 법칙이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뗄 수 없죠. 돈 없이 돈이랑은 이제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운지 한번 이렇게 또 책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주위에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오늘 4챕터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챕터입니다. 발산과 흡수라는 챕터예요. 먼저 읽어볼게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상상을 외부 세계로 발산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실제 삶과 일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주는 것이 있기에 받을 수가 있다. 즉,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 빈민구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 법칙의 효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동정받을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먼저 내어주고 씨를 뿌리는 일, 즉 부의 기본 법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오로지 거저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 남한테 줄 게 어디 있어? 라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다. 사소한 칭찬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산과 흡수의 법칙은 적용된다. 네, 이 챕터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라 그럴 때 다 물질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줄 수 있으면 물질을 주는 거고, 내가 사소한 칭찬이라든지 한마디의 감사 인사라든지 그것조차 하나의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발산이라는 이 기본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질적인 걸 주겠지만 나는 한마디의 말로써 한번 씨를 뿌려보겠다.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면 많은 또 변화가 올 거예요. 두 번째 챕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라.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몸에 맞는 것이 없다면,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없다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사실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정말 버리는 습관이 들이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버려야지만 새로운 게 오고, 그리고 유명한 이제 말 중에 그 어떤 스님이 차를 따르는데 계속해서 컵이 넘치도록 따르잖아요. 그 왜 그래요? 컵은 한정됐는데 비우지 않고 계속 부려고만 하니까 넘쳐버리는 거를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옷은 버리기엔 또 아깝고 또 입을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입으려고 하니까 또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그러자니 버리지는 못하고. 근데 어때요? 옷장에 옷이 비어야지만 새로운 게 들어올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백을 만들라는 이러한 이 부의 법칙의 이 챕터는 또 하나의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아, 뭘 노력해도 어떠한 게 들어오지 않아, 그렇다면 비우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건강도 보면 내가 건강하려고 뭘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비워야 돼요. 내가 뭘 먹으려고 하지 말고 비우라는 것처럼 내가 경제적인 것도 신기하게 노력했는데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비워야 돼요. 비워버리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법칙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내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재능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무용지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교육도 대신하지 못한다.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인내와 결단력을 갖춘 사람이야 말로 무슨 일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끈기, 이 한마디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도 해결할 것이다. 인내라는 말은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나아가서 끈질기고 확고하게 지탱해 나간다는 뜻도 된다.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기댈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이렇게 다짐해보자. 나는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승리가 내 앞에 다가올 때까지 확고하고 끈질기게 버틸 것이다. 네, 이 부의 법칙 중 이제 세 번째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어떠세요?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인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뛰어나도 대체를 할 수가 없대요. 고진감래, 내가 정말 그 큰 감래를 함으로써 인내를 참으면 단계 오잖아요. 쓴 걸 다 참으면 단계 와요. 그게 법칙인데 우리는 인내는 약하고 가지려는 건 크다 보니까 먼저 빨리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의 법칙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챕터는 보면 끊임없이 내가 될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그러면 마지막 제가 가져온 것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와 발산의 원리는 자신감을 곱절로, 자신을 향해서든 타인을 향해서든 자신감을 키워주는 쪽으로 말을 한다면 그 이득이 어느 정도나 될지 아마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발산과 흡수의 원리가 또다시 적용된다. 타인을 향해 발산한 것은 곱절로 흡수되게 돼 있는 진리에 따라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감을 돋구는 언급을 했다면 곧 자신을 향해 자신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흡수와 발산인데요. 내보내야지만 들어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물질, 작은 물질 하나가 나중에는 씨앗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고 보면 결국은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신감조차도 내 자신감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남을 더 높여준다면 오히려 그게 곱절로 나에게 들어온다는 이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건강책이 아니라 부의 법칙이라는 이 책을 갖고 나왔는데 정말 책에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과연 지금 인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에게 따뜻한 한마디 혹은 칭찬 한마디 아니면 작은 물질이라도 베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나 가득 담은 그릇이나 아니면 옷장처럼 너무나 꽉 모든 걸 안고 살진 않은지, 비워야지만 다시 들어온다는 이러한 부의 법칙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팀 여러분들도 이 부의 법칙을 통해서 더욱더 경제적인, 시간적인 모든 여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